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장안평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팀장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장안평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김지헌 딜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팀장님은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? 예, 계기는 있습니다. 제가 중고차 딜러를 하기 전에 네.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네. 또 양식도 음식점에서 요리도 해봤고 네. 또 운동선수로서 카누도 많이 했었는데 네.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차입니다. 네. 예,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소한 그래도 한 5개월에 한 5번을 바꿨던 적도 있어요, 차를. 네. 예, 그만큼 제가 많이 차를 타보고 싶었고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좋아하는 차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이제 중고차 딜러라는 일을 네,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. 네. 아니, 카누 선수였다고요? 네. 몇 년을 그럼 선수 생활 하셨어요? 선수는 사실은 제가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입상도 몇 번 했었습니다. 왜 그쪽으로 안 나가시고 이 중고차 쪽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? 일단은 이제 운동선수라는 게 이제 입구가 너무 좁더라고요. 할 수 있는 일이. 네. 네. 그거 하게 되면 이제 평생 이제 운동인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 좀 그런 네. 강박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아니, 중고차 딜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중고차 딜러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.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. 굳이 하나 있어야 된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. 네. 그리고 그것도 이제 2종이나 아니면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할 수 있으면 좋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서쪽에 이제 마계 지역이라 불리는 네. 예, 어둠의 지역, 네, 그쪽에서 이제 좀 나쁜 짓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중고차 딜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?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정직하게 딜러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예,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이제 장점을 찾아서 이제 그 방법으로 손님만 이제 끌어올 수 있고 열심히 이제 차에 대해서만 공부만 많이 한다면 네, 손님을 이제 만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요. 네. 손님을 처음 대하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? 네, 저도 이제 손님을 처음 만나면 굉장히 떨렸습니다. 맨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? 뭐 그런 것도 있고 차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드려야 되고 네, 그런 부분이 처음엔 좀 어려웠죠. 중고차 단지가 많잖아요. 네. 저 전국에. 네. 그 중에 왜 하필 또 장안평에서 이걸 중고차 딜러를 하시게 됐어요? 사실 여기에는 뭐 딱히 큰 이유는 없고요. 네. 제가 이 근처에 군자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가깝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그럼 중고차 딜러는 지금 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어요? 저는 이제 한 5, 6개월 정도 됐고요. 네. 아, 그래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해보시니까 좀 수입은 괜찮아요? 수입이 사실은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가면은 한 200 초반에서 200 중반 이렇게 보통 받잖아요. 사실 그것도 받기가 힘듭니다. 처음에는 벌기가. 왜냐하면 이제 자기 능력대로 손님을 데리고 와서 차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국이고 또 사람들이 시장에는 많이 안 돌아다니세요.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듭니다. 정직하게 하는 사람 안에서. 그러면 본인은 얼마 정도 월 버시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? 저는 그나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블로그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은 한 300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블로그나 유튜브가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파는데 도움이 돼요? 파는데 예,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. 어떤 면에서요? 왜냐면 이제 요즘은 인터넷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, 20년 전만 해도 여기 장안평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. 바글바글하고 차 사러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거죠, 차를.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 마케팅이 아니면은
정말 손님들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장안평에서 중고차 딜러를 해보시니까 장안평 이 중고차 단지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? 서울에 이제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제 차를 보러 가면 좋잖아요. 손님들도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 이제 손님들한테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중고차를 한 대 팔면 얼마 정도 마진이 남아요? 마진은 제가 이제 어떤 차를 파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. 제가 다른 상사에 있는 차를 팔게 되면은 네. 알선 수수료로 저희가 한 20만 원, 30만 원 이렇게 네. 받고 있고요. 그건 이제 아마 모든 딜러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. 네. 정직하게 네. 일하시는 분들은. 네. 네, 그 정도 받고 있고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개인 차를 팔게 된다. 네. 제가 직접 매입을 한 차를 제가 팔게 된다면 그 매입을 얼마에 했느냐가 좀 제일 중요하죠. 네. 만약에 시세가 1,000만 원인 차가 있어요. 근데 네. 그걸 700에 사가지고 제가 뭐 수리하고 광택하고 세차하고 해가지고 한 800이 됐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시세 대비해서 이제 그 차이가 한 200만 원 나잖아요. 네. 제가 그 1,000만 원에 팔게 되면 제 마진이 200이나 생기는 거죠. 네. 근데 사실 현실성으로 그 차를 이제 그렇게 싸게 갖고 오는 게 좀 불가능하죠. 네. 네. 또 팔려는 사람은 또 비싸게 팔려 그러니까 그죠?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좀 싸게 매입하면 좀 많이 남고 시세 대비해서 좀 남길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남기지는 못하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정직하게 일하는 딜러들은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중고차 딜러들이 보면 정직한 분도 계시지만 또 사기성 매물을 올리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예, 문제가 그렇습니다. 되기도 하는데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돈 때문이죠. 네. 이제 저기 서쪽에 계시는 네. 이제 좀 이런 형님들, 네. 네, 그런 형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도 낮고 네. 또 누구한테 또 얘기를 들을 거예요. 뭐 중고차 딜러 하는데 뭐 한 대 팔아가지고 막 1,000만 원 벌었다. 네. 한 달에 1,000만 원 쉽게 번다. 네.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계속 꼬드기면서 하게 되니까 이제 허위 매물, 미끼 매물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요즘은 이제 허위 매물 이런 것도 없어요. 다 차는 다 있어요. 네. 네, 있는데 손님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사실 이 차는 엔진에 문제가 있다.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차를 돌리는 거예요.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반떼 MD를 보러 왔는데 갑자기 크루즈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게 아반떼 MD밖에 없는데 크루즈를 보여주니까 시세도 모르고 뭐 옵션 이런 것도 다 모르고 거기서 이제 좀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럼 중고차 딜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중고차 매매단지에 찾아와서 나 중고차 딜러 하고 싶은데 일 좀 배우고 싶다. 그러면 일을 배울 수 있어요?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제가 저희 대표님께 연락을 먼저 했죠. 네네.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다 무조건 합격은 아니에요. 네. 이제 면담을 통해서 네.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네. 어떻게 차를 팔 건지도 저희가 다 상담을 하거든요. 네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무작정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 중고차 딜러가 되고 싶어요.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은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. 네. 저도 몇 번 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뭐 차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할 건지 네, 그거를 좀 미리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회사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배우세요? 처음부터 들어오면은 이제 차에 대해서 시세 공부하는 거, 네. 네, 시세 공부하는 걸 배우고 또 서류 관련 작업들 그리고 이제 차를 매입한 다음에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한지 차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광택이나 세차 이런 거, 네. 네. 그리고 사고 유무 보는 거, 네, 그런 것도 배우고 옵션 등급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자동차 서류 작업이라든지 매매 과정에 그리고 또 사고 난 차 이런 것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렇습니다. 그런 걸 배운다는 거죠, 그죠? 네. 그러면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기본급이 있나요? 아니면 그냥 뭐 판매 수익에 따라서 그냥 그 자기가 능력껏 가져가는 건가요? 그건 사실 상사마다 좀 다릅니다. 네네. 기본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네. 기본급이 있게 되면은 네. 잡다한 일을 많이 시키죠. 네. 아무래도 대표 입장에서는 월급을 줘야 되고 네. 이제 그만큼 또 노동을 해야 되니까. 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기본급이 있는 거는 사실 비추하고 싶습니다. 네. 네. 왜냐면 그만큼 이제 능력을 키울 시간도 없고, 네. 뭐 예를 들면 막 차를 닦는다던가. 저희 마당에 보시면은 차가 다 밖에 세워져 있잖아요. 저거를 이제 다 닦아야 돼요. 비나 눈이 오면. 엄청난 작업이죠, 그게. 차가 한 수십 대가 있는데, 그걸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, 일일이. 그럼 팀장님은 기본급이 있으세요? 저는 없습니다. 네, 안 했습니다. 네네. 뭐 계약서 쓸 때 기본급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
계약을 체결하고 하시는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도 이게 내 손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손님을 어떻게 자기한테 오도록 그렇게 뭐 유도한다 그러나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, 손님을? 저희 장안평인 경우는 사실 아침이나 낮에 한번 와보시면은 네. 저기서 이제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직도. 네. 그 호객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? 저희 같은 딜러입니다. 딜러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하는 거고 네. 그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이제 손님을 잡는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차가 오면 이렇게 차 세우라고 이렇게 좀 하고 차 보러 왔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죠. 네. 그렇게는 안 하고요, 저희는. 네. 네. 대신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네,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? 아, 예, 있습니다. 네. 그 완전 능력자라서 좀 심적 부담도 될 것 같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영업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 거기에 이제 좋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? 그렇죠. 네,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럴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딜러가 되면 안 되는 거죠. 네.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자기가 많이 해봐야 되고 네, 또 이제 막 허위 딜러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 길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 개발도 확실히 해야 되고 네,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.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? 네, 저는 앞으로 계속 쭉 할 생각입니다. 네, 보통 직장 생활하면 6개월에서 뭐 한 1, 2년 사이에 네, 많이 그만두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지금 모두 만족하시는 편이네요. 처음 치고는 이제 시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꾸준히 더 올려서 네. 성장시켜서 네. 네, 조금 더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. 네. 앞으로 중고차 딜러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이것도 좀 두 가지로 나뉠 것 네. 같아요.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네. 예를 들면 뭐 현대나 기아에서 네. 좀 이제 대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근데 이제 거기서는 허위 딜러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죠, 그런 네, 게. 네. 네.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대나 뭐 대기업으로 가지, 네, 막 그런 곳으로는 가지는 않은 거잖아요. 네, 네. 하지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, 네. 네,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네. 내 얼굴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. 그만큼 이제 신뢰를 손님들한테 많이 받고 하니까 네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대신에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네, 구매를 할 수 있으면은 네, 저희는 오히려 더 좋죠, 그게.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소비자한테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? 소비자한테도 좋죠. 네. 네, 소비자한테도 좋지만 아마 대기업에서는 차가 조금 더 비쌀 겁니다. 금액대가 아마 차이가 나요. 네, 확실히. 그 K카라는 데도 있는데 네. 거기는 확실히 시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. 네,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뭐 대기업도 좋지만 정직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네, 그분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반 소비자분이 아무것도 사전 정보 없이 예를 들어서 장안평의 중고차 단지에 이렇게 차를 몰고 와서 중고차를 살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바른 딜러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? 사실 그것도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제 많이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. 네.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네. 요즘 이제 유튜브로 딜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나은 거죠. 네. 왜냐하면 자신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신뢰를 갖게 하니까 네.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무작정 와가지고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는 저는 사실 좀 비추드립니다. 네, 또 시세도 잘 모르시니까 네. 이제 좀 눈탱이라고 그러죠. 네. 네, 금액을 엄청 한 100 이상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파시는 분들도 계시니까. 그러니까 무작정 정보 없이 이렇게 뭐 중고차 단지에 와서 구입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오시라 그런 얘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야 또 뭐 피해를 안 당하고 그럴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너무 즉흥적으로 뭐 물건 구입하면 네,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, 그죠? 그렇죠. 네.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고를 때 차량의 어떤 부위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?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즘 많이 보시는 게 사고죠. 네. 사고 유무. 사고 유무 보셔야 되고 또 옵션이나 네,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유무죠, 아무래도. 이제 사고도 이제 단순 그냥 외판만 교환되면 사고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사고차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. 네. 일반인이 그 사고 유무를 전문가도 아닌데 판별할 수 있어요? 사실은 어렵죠. 네, 사실은 어려운데 네. 이제 그 성능 검사라고 저희가 성능을 받아요. 네. 네, 검사장에서 직접 받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네.
일반인이 무슨 사이트를 통해서 또 사고 유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? 아, 있습니다. 그 카히스토리라고. 카 히스토리요? 네. 아, 이제 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네네.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차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죠. 네. 뭐 주인은 몇 번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이제 보험금이 이제 금액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보고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죠. 네.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그 네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. 네, 네.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, 그러면?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네네. 무일푼을 시작했는데 이제 대신에 제가 돈이 없으면은 저희 대표님이랑 차를 같이 사는 거죠. 네, 같이 산 다음에 뭐 수익은 뭐 만약에 그 차가 판매가 되면은 어떻게 뭐 놔두든지 그거는 이제 하면 되는 거고. 서로 간에 합의해서? 네, 그렇죠.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팀장님은 팀장님 자비로 구입해가지고 보유한 중고차가 몇 대나 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비로 구입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. 네, 아직은 없고 네. 이제 조만간 계획이 있습니다. 한데 네, 이제 100% 제 돈으로 다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중고차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?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죠. 네.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싸게 사면 좋으니까 네. 좀 깎아달라고 이제 많이 하시죠. 네,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고. 근데 이제 좀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선으로 하게 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만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중고차 딜러들은 이제 차 한 대 팔면 막 한 대 팔 때마다 막 100만 원씩 남긴다, 200만 원씩 남긴다 그런 좀 안 좋은 인식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시세 공부를 꼭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시세만 아시면은 저 딜러가 지금 뻥을 치는지 아닌지 대충 대략은 알 수 있는 거죠. 싸고 좋은 차가 있어요? 중고차 딜러의 입장에서 볼 때?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네.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이제 싸고 좋은 차는 이게 참 싸고 좋은 차를 살려면 사고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사고차거나 아니면 뭐 침수차거나 근데 그런 걸 이제 모르시는 분이 사시면 나 싸고 좋은 차 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속여서 파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싸고 좋은 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중고차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종은 어떤 거예요? 뭐 성별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 아반떼가 인기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아반떼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 아반떼 MD라고 해도 그게 이제 나온 지 꽤 됐지만 금액이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되거든요.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. 오히려 올리고 있죠. 요즘 또 중고차 값이 올랐으니까. 아반떼도 많이 타시고 이제 경차도 굉장히 많이 잘 나갑니다. 중고차 한 대 팔았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? 기분은 저는 한 대 팔면은 좋죠. 오히려. 뭔가 좀 오늘 할 일을 하나 한 것 같다. 이제 파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일했구나 하면서 좀 뿌듯한 느낌이 있죠. 중고차 매입하러 현장에도 가시죠? 네, 갑니다. 그때 현장에서 중고차를 매입할 때 중고차 가격 책정 기준은 본인은 뭘로 삼고 있어요? 아무래도 감가율입니다.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사고죠. 사고 유무를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사고 유무 먼저 보고 이 차가 감가가 좀 많이 될 것 같다. 예를 들면은 뭐 은색,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이런 거는 사실 좀 많이 안 찾잖아요. 다 검은색이나 흰색만 많이 타지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옵션도 보고요. 요즘은 버튼 시동이나 뭐 내비나 후방 카메라 없으면 그것도 잘 안 나갑니다.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은색, 노란색, 뭐 파란색, 빨간색 차 이것도 그러면 검정색이나 흰색 차에 비해서 가격을 많이 낮춰서 매입을 하나요? 예, 사실상 그렇습니다. 왜냐면은 매입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팔아야 되는데
잘 찾지 않으시는 색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팔리고 오래 지나면은 그만큼 또 감가가 될 거고,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. 그 얼마나 그런 색상들은 가격을 빼서 매입하세요? 그건 사실 좀 어떤 차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. 사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건데, 예, 그 뭐 차에 따라 다 다르니까. 네. 그 아반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한다면요? 아반떼를 기준으로 아반떼가 만약에 막 노란색 아반떼, 네. 예, 그런 차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. 네. 예, 없긴 한데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매입 사실 좀 꺼려지니까. 가격을 빼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구매 자체가 꺼려진다는 거예요? 네, 사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예. 안 나갈 것 같아요, 그거. 그래요? 그러면 연락이 왔으면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해요? 대신에 또 다른 방법이 있죠. 경매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해보시게 하는 겁니다. 만약에 그 차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을 거고 없다면 뭐 유찰이 되겠지만 저라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웬만하면 다 매입은 하긴 하는데 좀 정말 너무 눈에 튄다거나 그런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 6개월 하시면서 네. 차를 사가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따로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카톡에 다 친추가 돼 있어요, 손님분들은. 근데 이제 생일이신 분들 또 생일 뜨잖아요. 가끔씩 이제 뭐 축하합니다, 뭐 생신 축하드리고 뭐 차는 아직 잘 타고 계신가요? 이렇게 하고. 중고차 딜러 하시기 전에 일반 직장 생활을 해보셨어요? 예, 해봤습니다. 그럼 그 직장 생활 하든가 하고 중고차 딜러가 버는 돈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중고차 딜러가 그래도 벌이가 좀 좋은 편인가요?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. 저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. 좀 비슷하고요, 그때랑. 근데 장단점은 있죠. 장점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딜러도 개인 사업자거든요. 개인이 이제 제가 매입하고 팔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런 점. 중고차 그 딜러로서 일을 배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?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. 3개월? 네. 그럼 6개월이면 거의 다 이제 마스터 했네요. 아, 그렇죠. 예, 그런 셈이죠.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꿈이 있다면 저는 이제 언젠가는 제 상사를 이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. 저 이제 대표님처럼 이제 개인 상사를 하나 갖는 게.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격적인 측면을 자신의 경제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렇죠. 그 경제력과 중고차 가격을 어떤 식으로 연관을 좀 지으면 쉽게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으로 봤을 때요. 한 달에 뭐 세후로 이제 한 200이 순수익이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차로 나가는 게 한 달에 차의 유지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?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유지비라는 게 보험료하고 기름값 합한 걸 얘기하나요? 예, 그럼요. 보험료도 계속 나가는 비용이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보험료랑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. 이제 그 이상 월급의 반 이상 쓰면 카푸어가 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좀 현명한 것 같습니다. 한 5분의 1 정도 월급에. 월급 5분의 1이요? 아 근데 그 할부를 하게 되면 또 차량 할부금도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 할부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죠.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만큼 초년생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게 500만 원 이하를 많이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. 중고차로요? 처음 타시는 이제 초년생분들은. 중고차 딜러로서 저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?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손님을 어떻게 이제 저한테 오게끔 만드는 유치하느냐 이런 문제죠. 이제 그것도 좀 능력이긴 한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. 뭐 어떻게 또 신뢰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.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을 만나는 거고 하니까 손님한테 최대한 이제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죠. 근데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손님이랑 같이 차를 보러 다녔는데도 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. 좋다고는 하는데 그냥 다음에 오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조금 많이 힘들죠. 중고차를 현장에서 매입해서 좀 수리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세요? 수리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수리를 안 하고 팔면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을 이제 기만하고 속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. 정비 점검 해가지고요. 뭐 외판이라도 뭐 도색해야 될 부분이나 덴트나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.
그럼 여기 중고차 딜러들이 거래하는 공업사가 따로 있어요? 아, 예, 다 따로 있습니다. 저희가 거래처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손님들도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차가 만약에 뭐 조금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뭐 가칠이 까졌거나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래처에 소개해드리면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수리하시는 거죠. 그 중고차 딜러로서 저희가 한 6개월 해보고 나서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, 거짓말하는 딜러하고 거짓말 안 하는 딜러를 어떻게 구분해요? 사실 그건 좀 어렵죠. 그러니까 뭐 얼굴에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공부를 하고 오면 네. 속을 일은 거의 없는 거죠, 그죠? 그리고 그렇죠. 욕심내지 말고 와서 네. 아반떼 보러 와서 뭐 벤츠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, 공부가 안 된 상태니까, 그죠? 네, 자기가 살 차를 네. 꼭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. 네. 네,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열심히 중고차 파셔가지고 중고차 매매 상사 또 대표님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. 예,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구독자 여러분, 아직은 이제 뭐 사회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중고차 딜러를 하시는 젊은 분을 만나서 중고차 딜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항상 중고차를 사러 오실 때 즉흥적으로 사러 오시면 안 되고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또 시세도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사전 정보를 많이 취득하신 다음에 오셔야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만약 아반떼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했다면 아반떼 부분에서 쭉 공부해 놓으셔놓고 매매 상사에 와서 갑자기 뭐 그랜저 사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그랜저에 대한 사전에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시세를 잘 몰라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.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또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그나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자, 오늘 또 날씨가 춥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